재미있는 얘기로 땅이 한 평도 없었는데 3만 평이나 있네 뭐 이게. 그다음에 중학교 중퇴학력 있었는데 박사까지 됐네 뭐 이렇게. 예전엔 다 사는 게 어려웠다지만 참 지독히도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게 사실은 땅이 없다는 게 가난한 거잖아요. 옛날에 뭐 남의 땅을 이제 이렇게 붙인다고 그러죠. 남의 땅을 이렇게 농사져서 이제 하니까 당연히 뭐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그에게 지금은 계곡이 흐르고 숲이 있는 커다란 산이 하나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저도 뭐 이렇게 큰 산을 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야말로 이제 소박하게 뭐 전원주택 하나 짓는 정도면 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게 내게 되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서 아마 이렇게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지난 시절 지독한 가난이 싫어서 중학교도 그만뒀지만 막상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죠. 일단 돈은 벌고 싶은데 자 이제 중학교 중퇴니까 어디 뭐 직장 들어가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맨 이제 길거리 장사 이런 거를 전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던 그는 노무사가 되어 수많은 강의를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 법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저도 지금도 아이러니예요. 불가사의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왜 절박하면 저는 그때 아마 절박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인생. 어쩌면 이미 성공했다 말할 수 있는 시점에서 그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정식 명칭이 심심님이라고 제가 이름을 이제 적고요. 뭐 심심할 때 가는 숲 이래도 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숲 이래도 되고 아무튼 여기에 와서 사람들이 좀 힐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 심심할 틈 없었던 역경과 고난의 연속인 인생을 살았지만 다른 이들은 조금 심심하게 여유 있게 살길 바랍니다. 이 숲이 그런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가꾸는 나의 산, 나의 미래, 그 심심한 숲으로 초대합니다. 산과 물이 함께 있는 곳. 예로부터 배산임수를 최고의 명당으로 꼽곤 했죠. 홍천과 횡성에 이어 이곳 평창에 정착한 이유입니다. 갑시다 이제. 오늘 날 좋네. 저 위에 밭을 좀 만져야 되니까 연장을 하나 가져갑시다. 강원도로 들어온 지 횟수로만 따지면 20년 차인 부부. 하지만 그들의 본격적인 농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이제 여기 산나를 심을 거거든. 그러니까 뿌리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평탄 작업도 해야 되고.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맨 땅. 이 넓은 곳이 모두 부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만 보면 막막할지 모릅니다. 농사라는 건 미래를 바라고 기대하기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 이제 밭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 같은 게 워낙 많이 나니까 대부분 뭐 농약을 치고 그러는데 농약 치기가 싫어서 풀 관리를 해야죠. 뭐 이렇게. 여기 속에 이제 그 나무 뿌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게 다 나무 뿌리하고 풀이니까. 옛날에 조상분들 중에서 왜 화전민들이 있었잖아요. 화전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걸 많이 이렇게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고단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마는 구건서 씨의 삶도 화전민 못지 않았죠. 굴곡진 인생을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산이 한 3만 평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산에다가 농사를 질 수 있는 데가 한 10,000평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인들은 5평도 힘들다고 그러죠. 예, 안 움직이면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움직이다 보면 그냥 그게 그 인이백인다고 그러나요? 몸에 이렇게 배에서 그냥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활하면서 그냥 운동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가서 뭐 골프 칠 이유도 없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엄청나게 하죠. 그래서 알통도 나오고, 이렇게. 귀촌을 꿈꾸며 조금씩 땅을 사기 시작하다 마침내 산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숲에 심심림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심심할 때 가는 숲이라는 뜻도 되고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는 뜻도 있답니다. 이 심심림 일경에 해당되는데, 이제 여기가 수직절벽인데 이렇게 계곡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휘돌아 내려갑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소나무들이 쫙 그렇게 잘 커 있고, 이 심심림 중에서도 제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심심림에는 구건서 씨가 꼽은 8개의 절경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소나무와 바위가 조화를 이루는 이 절벽은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를 바라볼 수 있어 최고의 절경을 자랑합니다. 야, 물소리 좋다. 여기가 심심림의 육경입니다. 육경. 6번째 경치가 좋은 데인데, 금당 계곡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특히 물소리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렁찬 소리를 뽐내면서 흐르는 계곡의 물줄기. 그만큼 깨끗함을 자랑합니다. 아이고, 담가봅시다. 아이고, 어우, 시원하다. 이야, 우리, 와, 좋다. 발이 간만에 냉수욕을 하네. 시원하게 너무 좋아. 발만 담그는 것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한낮의 더위에 흐른 땀도 씻어봅니다. 시원해요. 동강 헤엄치고 놀고 싶어요. 전에 클 때도 이렇게 개울물이 많은 데서 막 헤엄치고 놀고 그랬거든요. 밥 먹을 때 되면 맨날 할머니, 엄마 막 식구들 부르러 오고, 그래 입이 새파랗도록 놀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물만 보면 좋아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바로 신선 노름이 아니고 뭔가 싶습니다. 심심림에서 즐기는 이 여유는 긴 준비 끝에 가능했죠.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있다가, 그게 이제 5도 2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 평창에 와서는 이제 반대로 도시에는 이틀만 있고, 뭐 요새는 이틀도 안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정도고, 그냥 여기 아예 계속 상주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적응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산으로 들어왔지만 그에겐 농부 말고 또 다른 직업도 있습니다. 서울 강의 갔다 올게. 예. 장미하고 잘 놀아요. 저녁에 조금 늦어요. 강의가 늦게 끝나니까. 구건서 씨의 또 다른 직업. 오늘은 노무사로서 강의가 있는 날인데요. 사실 운전도 이력이 날 만큼 많이 했던 일입니다. 젊은 시절 먹고 살기 위해 택시 운전을 했죠. 이제는 이제 나이가 좀 있다고 그래서 뭐 자주 안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올라갔다 온다고 평균 이렇게 보면 돼요. 택시 운전사에서 노무사가 되기까지 그 인생의 굴곡이 참 길고도 깊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시간은 늦은 저녁.
각 기업의 CEO들이 모였는데요. 최고 경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에 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동법은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노동자를 위한 법이죠.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왜 노동자를 위한 법을 특별히 만들었을까라는 것만 고민해 보면 되죠. 그죠? 왜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사회적 약자라고 일단 본 거예요. 그래서 보호하는 방식은 국가의 강행법률로 적어도 요건 지켜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을 쓰죠? 최저 기준이다. 지금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한때 그의 학력은 중학교 중퇴가 끝이었습니다. 지독히도 가난했던 탓에 가방을 훔쳤다가 소년원에 갔던 과거도 있죠. 먹고 살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다던 구건서 씨. 결혼한 이후 더욱 삶이 막막했던 그는 죽어라고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노무사 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검정고시를 거쳐 법학 박사가 되기까지 독학 천재라 불릴 정도였답니다. 그게 저도 지금도 아이러니예요. 불가사의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살다 보면 왜 절박하면 저는 그때 아마 절박했던 것 같아요. 핸들에 법전 같은 걸 오려 붙여서 왜 신호대기 걸릴 몇 초, 그 사이도 저는 책을 봤으니까. 그다음에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방송대 테이프가 꽤 좋았거든요. 뭐 언제까지 들었냐면 테이프가 끊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그럼 테이프 끊어지면 또 뜯어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이서 그래도 또 듣고 댕기고 이렇게. 새벽에 와갖고 몇 점 자고 이제 또 이제 데이터 없는 차 몰고 와가지고 가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엄청 진짜 참 건강 체질이라서 그렇지 좀 그렇지 못한 사람 같으면 힘들었 진짜 쓰러졌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또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한 도전. 건서 씨는 임업도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지식을 직접 현실로 만들어가는 중이죠. 여기가 이제 그늘이 좀 괜찮아서 또 뭐 땅도 괜찮고 산양삼 심으려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양삼을 뿌리려고 그러면 미리 예정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5도 2천, 4도 3천. 차근차근 단계를 거쳐 평창에 자리 잡은 지 4년. 임업인으로서 다양한 교육도 이수한 끝에 이제 조금씩 결과물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 위에 이제 저기 산양삼 보여? 저 잘났잖아. 아 쪼르륵 있는 거? 저게 작년에 내가 뿌린 거잖아. 왜? 오랜 시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산양삼 싹이 제법 자랐습니다. 작년에 씨를 시범적으로 뿌렸는데 이제 여기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봐서 근데 아주 잘났어요. 이렇게 이쁘게 났죠. 산양삼이. 네. 새싹삼 한번 먹어봐. 자, 기운내. 아, 이게 1년도 안 된 건데 뭐 저긴 없어. 근데 그냥 통째로 다 먹어. 통째로 엄청 큰 것 같다. 향이 나? 아직 안 날 거야? 쌉싸름한데? 아니 쌉싸름하게 하겠지. 근데 얘도 산양삼인데. 꽤 싼 쌉싸름한데? 잘났어. 아주 거의 다 난 것 같아. 네. 이런 게 바로 농부의 마음인 걸까요? 조그맣게 올라온 새싹이 예쁘고도 기특해 사진으로 오래오래 담아봅니다. 깊은 산 속에 소박하게 자리 잡은 집. 산에 다녀오니 허기가 지는데요. 산에서는 먹을거리가 지천입니다. 옛날에 심어놓은 거
해마다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잘 커주네. 아내가 부추를 무치는 사이 건서 씨가 상을 차립니다. 순식간에 뚝딱 건강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맛있게 드셔. 오늘 요리한 거 한번 맛을 봐야지. 부추. 연하네. 두릅이 이렇게 장아찌 담그니까 향도 좋고 맛있네. 자연산 여기서 딴 두릅, 그다음에 산마늘, 그다음에 눈개승마 여기서 나는 거 다 여기서 난 걸로 장아찌를 담았어요. 20년이 넘게 도시에서 생활했던 건서 씨는 시골에 들어와서 몸이 좋아진 걸 확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그때 이 고혈압에다가 이게 이제 크리아티닌이라고 왜 시장 그 수치가 되게 위험 수위를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비두면 나중에 투석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는 완전히 이제 시골로 거의 내려오고 시골에만 살다 보니까 이제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혈압약은 그대로 먹는데 그 신장 그 수치가 정상 상태로 돌아왔어요. 되게 의사도 놀래더라고요. 잘 안 돌아오는 건데 어쨌든 돌아왔다고. 이게 아마 이 시골 산골 생활은 이런 게 다 거의 충족되잖아요. 뭐 공기 좋지, 일단은 햇빛 좋지, 뭐 누구 사람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되게 여유롭고 편하죠. 그러니까 건강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기도 하고 유지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심심한 밥상이 건강에 좋은 것처럼 심심한 숲에서 건강을 찾았습니다. 현재까지 26권의 이제 개인 서적을 냈고요. 이게 이제 노동법이 개정될 때 새로 개정판을 내고 그래서 뭐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 개정된 것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옛날에 한참 막 활동할 때는 칼럼을 한 달에 한 10개 이렇게 막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모여서 책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전문 서적이니까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동법하고 노사관계, 인사관리 이런 쪽에 이제 책을 제가 주로 썼죠. 오랫동안 글을 써왔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는 노동법이 아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 적어가는 중인데요. 심심님에서는 생각이 깊어지고 그만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으니까 그 경험을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시골살이, 산골살이 이런 주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은퇴를 했으니까 은퇴 사용 설명서라고 이제 칼럼 꼭지를 잡아서 은퇴 준비하는 사람들,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좀 행복할까 이런 뭐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자료나 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좀 더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아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쓰고 있습니다. 심심님의 또 다른 하루가 밝았습니다. 부부는 어김없이 산으로 갔죠. 사실 요즘 아내 명자 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데요. 그래도 남편이 일할 때면 꼭 붙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있습니다. 딱딱 맞춰주네. 고맙소. 이렇게 혼자 하면 힘든데 같이 하니까 좋네. 산마늘이 일단 건강 식재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산에서 키우면 이게 향이 좀 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장아찌 같은 거 담아서 오랫동안 먹을 수도 있거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체험 같은 거 할 때 왜 이게 산마늘 그 따기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잖아요. 왜 자기가 따가지고 자기가 저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산나물 정원 만드는 거 중에 이제 산나물을 일부 이렇게 하는 거죠. 산마늘은 산에서 재배하는 대표 작물 중에 하나죠. 아이고. 건서 씨는 앞으로 산나물 정원을 비롯해 복합 산림 경영을 할 큰 꿈을 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여린 잎이지만 앞으로 쑥쑥 건강하게 뿌리 내려서 산을 뒤덮길 기대해 봅니다. 아이고 관장님, 아이고 김영재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멀리 오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지루하진 않으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산나물 정원 그 교육을 전담하시거든요. 네, 산나물 정원 교육 받았고, 그다음에 관장님하고는 이제 산양삼 CEO 과정 또 교육을 받았죠. 초보자들은 좀 이렇게 교육도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아시는 분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아마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왜 내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아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사실은 초보자죠. 이렇게. 예. 전문가를 만나서일까요? 건서 씨가 엄살을 부립니다. 어제 이거 심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게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그렇죠. 그냥 아예 꿇어 앉아 버리세요. 아예? 아예. 그게 아하.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아하. 몸이 훨씬 덜 힘들어. 아, 꿇어 앉으면 무조건. 그것도 또 생각 못했네. 예. 다음에 하실 때는 예. 이 작업로를 약간 좀 이렇게 계단같이 계단같이. 살짝 이렇게 만져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네. 하면 중간에 이렇게 계단같이 만들어주면 이 길도 되면서 아, 오케이. 물이 내려오다가 한 번씩 이렇게 스톱이 돼요.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예, 예. 지금 비 오고 이게 뭐 그다음에 거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작업하느라고 이게 혼자 해야 되잖아. 네.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 귀산은 귀농에 비해 조금 더 문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각종 교육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속해서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죠. 저쪽 길 가쪽 있잖아요. 네. 저쪽 길 가쪽은 쭉 올라오면서 그 원추리를 원추리. 쭉 올라오면서 네. 심는 거를 전 추천을 좀 예, 드리고요. 예. 이쪽 편은요. 전체적으로 농개승마를 좀 심으셔도 아, 괜찮지 농개승마로? 않을까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우리 한국임업진흥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원하는 컨설팅은 가능하면 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최소한 안 돼도 전화로나 뭐 아니면 영상 통화로라도 꼭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라. 뭐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는 아마 좀 더 많이 원하시는 분들께 현장을 가서 좀 말씀을 드려주는 뭐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노무사의 법학 박사. 자기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농사 앞에서는 겸손해질 줄 아는 사람. 늘 그래왔듯 배우는 자세가 건서 씨를 성공의 길로 이끌 겁니다. 역시 뭐 그 산에서 뭘 할 때는 한 10년 이상 기획하고 해야 되니까 한 번 심으면. 그래서 이렇게 뭐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고, 오늘 아주 품목 선택 같은 거, 작목 선택할 때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이제 양지에 심을 거, 음지에 심을 거, 습기가 많은 데 심을 거, 건조한 데 심을 거 이렇게 이제 나눠서 봤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됐죠, 관리하는데. 굽이쳐 흐르기에 아름다운 강처럼 인생의 굴곡을 지나 깊은 산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야, 여기
숲길이 이렇게 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양탄자를 쫙 깔아놨어. 어젯밤에. 너무 알겠어? 고맙습니다. 이렇게. 금낭아도 야 이게 얘네들이 되게 아, 이쁘게 진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낭화지. 늘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 배운 것도 있죠. 이제 남은 소망이 있다면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위로를 나누는 것. 제가 이제 용어 자체를 하나 만드는 게 있어요. 홉시라고 홈, 오피스, 플레이그라운드, 스타디룸, 힐링센터의 5가지가 복합되는 공간을 좀 만들면 젊은 친구들이 좀 와서 쉬었다 가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좀 그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럴 때 아니면 직장 생활이 좀 짜증 날 때 그냥 여기에 와서 한 달 동안 그냥 일하고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냥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도 왜 우울증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인생에 좀 뭐 의미도 찾을 것 같고 뭐 그런 좀 욕심이 좀 그런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데 나무 사이에다가 왜 그 해먹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거 하나 딱 걸쳐놓고 그냥 마음대로 가 놀아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산을 가꾸는 것은 10년 이상의 미래를 바라볼 때 가능한 일. 사실 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바라봤다면 절망감에 그냥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모르죠. 소년원 출신의 택시 운전사에서 노무사까지 드라마 같은 역사를 써온 구건서 씨가 그려나갈 새로운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Like a nightingale without a song to sing. Oh, why should I have spring fever when it isn't even spring? I keep wishing